안녕하세요. 캘리그라피 강사 다미쌤입니다. 오늘부터 6번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캘리그라피란 어떤 것인지 또 그 기초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캘리그라피를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재료들이 필요해요. 여기 놓여 있는 것처럼 먹물과 붓과 그 다음에 화선지, 그 다음에 먹물을 덜어 쓸 수 있는 작은 간장 종지 같은 거 집에서 사용하시지 않으시는 것들 가져다 사용하시면 되고요. 집에서 하실 경우 지금 바닥에 놓여 있는 멍석 요 정도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서예를 조금이라도 하셨던 분들 같으면 뭐 기본적인 재료들이 조금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재료를 구매하고 싶다 하실 때는 인터넷 구매를 하셔도 좋고요. 인사동에 가시면 필방 같은 데서 캘리그라피 배우려고 해요 하면 여러 가지 그런 재료들을 권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먼저 재료를 소개해 보자면 제일 먼저 붓을 한번 소개해 볼게요. 붓은 이렇게 겸호필에 캘리그라피 전용 붓이 있어요. 캘리그라피 붓은 일반 서예붓하고 조금 달라요. 여기 붓이 털이 두 가지 종류가 섞여 있는 겸호필인데요. 단단한 털과 부드러운 털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일반 서예에 쓰시는 붓보다는 조금 탄성이 좋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붓은 여기 안에 지름이 한 7mm 정도? 요 붓의 길이가 한 33cm 정도 되는 거를 구매하시면 적당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먹물은 보통 이게 450ml라고 하는데요. 요 정도 크기, 손바닥보다 조금 큰 크기로 준비하시면 좀 너무 작은 거 구매하시면 여러 번 구매하셔야 되니까 적당한 요 크기로 쓰시면 오래 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종지는 집에서 쓰시는 거 아무거나 안 쓰시던 그런 작은 종지들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화선지가 필요한데요. 화선지는 이렇게 지금 보시면 요 크기인데 화선지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요. 화선지는 원래 이렇게 전지라고 해서 큰 종이 크기로 되어 있어요. 여기가 137 정도 되는 크기고 이쪽이 70cm 정도 되는 종이를 전지라고 합니다. 전지에서 반을 이렇게 자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자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2분의 1절지 또는 이렇게 잘라서 또 2분의 1절지라고 얘기도 해요. 때로는 2분의 1절지를 반절지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보통 캘리그라피 합니다 하시면 여기에 요만한 크기, 그러니까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해서 한 장이죠. 4분의 1절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 기초에서는 이 4분의 1의 절반을 자른 8분의 1절지를 준비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이 8분의 1절지가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요 정도 크기인데요. 보이시나요? 여기에 연습할 때 가장 적당하고 조금 긴 문장이나 이런 거 들어가시게 되면 그때는 4분의 1절지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멍석은 집에서 사용하실 때 뭐 신문지나 이런 거 까는 것도 좋은데 대략 한 요 책상에 펼 수 있는 캘리그라피용으로 적당한 크기가 있어요. 한 45에서 75cm 정도 되는 그런 작은 멍석이 있으니까 그것을 구매해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캘리그라피를 하려면은 일단 종지에 먹물을 따라 볼게요. 자, 먹물을 따실 때는 이렇게 따르면 잘못하면 다 밖으로 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옆으로 살짝 따르셔서 이 먹물 그대로 검은 채로 사용해도 좋고요. 여기다 저는 약간 좀 물을 섞는 편이에요. 지금 있는 먹물 양의 한 3분의 1 정도 되는 물을 섞으면 조금 더 부드럽게 먹물을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지금 먹물 너무 이렇게 문구나 이런 데서 사시게 되면 너무 저렴한 걸 사시면 또 먹이 좀 뭉쳐 있거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필방 같은 데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먹물은 한 5, 6천 원 선, 붓은 10,000원 정도 선에서 준비하시면 좋고요. 화선지는 요 크기라면 한 200장 정도 해서 9,000원? 10,000원? 그 안짝으로 준비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먼저 먹을 준비해 놓으시고요. 자, 제가 왜 간장 종지를 쓰냐면요. 보통 뭐 먹물을 담아서 쓰실 때 페트병 같은 거를 잘라서 사용하시기도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페트병 주변이 조금 날카롭잖아요. 그럼 거기에 붓을 사용하면서 붓털이 조금 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여기가 좀 부드러운 이 면이 부드러운 종지를 사용하는 것이 조금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붓을 사용하게 되면 처음에 붓을 아마 아까 보셨지만 붓이 이렇게 딱딱하게 풀처럼 이렇게 딱딱한 형태로 굳어 있을 거예요. 이거를 미지근한 물에 한 5분 정도, 5분에서 10분 정도 풀어서 풀기를 완전히 제거한 다음에 사용하셔야 돼요. 그대로 사용하시면 여기 끈끈한 성분이 남아서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풀어진 붓에 먹을 묻히는데 먹은 붓, 목 끝까지 충분히 묻혀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먹물을 묻힌 다음에는 이 옆면에다가 먹을 좀 덜어내실 거예요. 덜어내는 과정은 너무 여기 끝에서부터 먹을 다 긁어내시면 이 안에 먹이 없어서 잘 써지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먹물을 충분히 묻히신 다음에는 여기 끝부분에 먹을 살살 몇 번 덜어내시고 만약에 파지가 있으시면 다 쓴 종이가 있으시면 한번 먹물을 이렇게 찍어 보시고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먼저 한번 제가 캘리그라피라는 글자를 한번 써볼게요. 두 번째 글씨 이제 쓰다가 먹물이 조금 안 나오면 먹을 다시 찍을 때는요. 먹의 전체를 담그는 게 아니라 먹을 붓 끝에 살짝 묻혀만 오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캘리 피라고 합니다. 여기서 켈리라는 말은 아름다운이란 뜻이고요. 그라피는 서체, 문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즉 아름다운 글씨를 캘리그라피라고 해요. 어디서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아름답다라는 뜻이 어떤 외모나 이런 것이 수려한 그런 것도 있지만 나답다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름다운 서체, 즉 나다운 서체, 나만의 글씨체를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캘리그라피는 어떤 예쁜 글씨를 지향하는 게 아니라 나의 느낌과 감정을 실은 그런 감성 글씨라는 말을 많이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너무 나 못 써,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내 느낌을 있는 그대로 사용하시면 그게 캘리그라피가 됩니다. 그래서 천천히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것을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한 발 한 발 오신다 생각하시고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붓을 잡는 방법은요. 보통 길이가 한 25cm 정도 되는데요. 너무 아래쪽을 잡는 것보다는 중간, 붓대의 중간 정도를 검지, 중지로 잡으시고 약지까지 잡으셔도 되는데 이렇게 엄지로 눌러주셔서 이렇게 안정감 있게 잡으시면 돼요. 위쪽을 잡을수록 좀 더 큰 글씨 쓰는데 유용하지만 너무 위쪽을 잡게 되면 붓이 많이 지금 기초하시는 데는 흔들리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간 정도의 위치에
손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붓을 사용할 때는 종이 위에 붓의 끝이 직각이 되도록 잡아야 돼요. 붓이 이렇게 눕는다거나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눕는다거나 하면 붓이 한쪽 닿는 면만 이렇게 닿는 면만 닿게 돼 있어요. 기울어진 각도만큼. 붓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 하면 볼펜 같은 경우는 볼펜 심의 크기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굵게 쓸 수 없어요. 자기의 정해진 굵기만을 쓸 수 있는데 붓의 가장 큰 장점은 붓의 길이가 있잖아요. 그리고 얇은 데서부터 넓게 붓 모양이 되어 있죠. 그래서 붓의 가장 큰 장점은 굵은 글씨부터 얇은 글씨까지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리을을 쓸 때 굵은 데서 점차 얇게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전체 아주 굵은 것도 표현할 수 있지만 붓 끝에 아주 뾰족한 부분을 사용하게 된다면 이렇게 얇은 액도 사용할 수 있는 게 붓의 매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캘리그라피는 어떤 정해진 룰에 따라서 쓴다기보다 이런 굵고 얇고 크고 작고 리듬을 주면서 글씨를 쓰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붓이 처음에 사용하실 때는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사용하시다 보면 일반 펜이나 우리 시중에서 모나미 붓펜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쓰시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매력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붓의 사용법을 잠깐 익혔고요. 캘리그라피를 하기 위해서는 역입, 중봉, 회봉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서예하시는 분들도 많이 사용하는 단어이긴 한데요. 먼저 캘리그라피에서 많이 사용하는 역입에 대해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저희가 어떤 선을 그을 때 붓을 쥔 채로 그냥 앞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나아간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끝이 어떻게 되죠? 뾰족해지죠. 왜냐하면 뾰족한 부분부터 눌러서 갔기 때문에 앞부분이 뾰족하게 나올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개구리가 왜 멀리 뛰기 위해서 몸을 한번 움츠렸다가 뛰어나가면 더 멀리 뛸 수 있죠. 또 멀리 뛰기 하시는 운동선수분들이 바로 그 자리에서 뛰는 게 아니라 조금 2, 3m 뒤에서부터 도tum을 해서 뛰어와서 뛰게 되면 더 멀리 갈 수 있는 것처럼 약간 진행 방향하고 반대 방향으로 붓을 움직였다가 다시 제 위치로 돌아가서 가는 것을 우리가 역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역입이라는 거는 붓 끝이 시작하기 전에 먼저 붓 끝이 뒤쪽으로 누워요. 누워서 닿는 면이 그대로 앞쪽으로 다시 세워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앞이 둥그렇고 처음부터 끝까지 굵기가 같은 글씨를 쓰실 수가 있어요. 캘리그라피 하시면 캘리그라피에 여러 서체가 있는데 보통 기교를 넣어서 여러 가지 글자를 쓰긴 하시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글씨는 이렇게 역입과 중봉과 회봉을 써서 쓴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회봉을 하는 방법은 역입을 하는 방법은 자, 여기서 붓이 먼저 거꾸로 들어갔다가 돌아서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돌아서 나간다는 의미를 자 보세요. 여기서 거꾸로 돌아서 이렇게 돌려서 나간다는 뜻이 아니고요. 내가 돌아가는 게 지금 제가 이런 화살 표시를 했지만
다시 여기서 돌아서 이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중심에 두고 이 주변을 가운데를 지나가도록 붓이 이 선의 가운데를 지나가도록 하는 것이 중봉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붓을 눌러서 누운 붓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가운데를 따라서 직진을 합니다. 그리고 끝에 가서는 붓을 살짝 돌려서 제자리로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붓끝이 다시 이렇게 뾰족하게 살아서 다음 글씨를 바로 쓸 수 있게끔 하는 게 회봉. 여깁과 중봉과 그 다음에 도는 회봉.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서 글씨 쓰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먼저 선긋기를 많이 연습을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되게 많이 어려워하세요. 그리고 하시다 보면 자꾸 까먹고 이 방법을 안 쓰시면 사실 글자의 그 필력이라고 하죠. 힘을 키우는 글씨의 힘을 키우는 게 조금 더뎌질 수 있으니까 항상 여깁, 중봉, 회봉의 단계를 다 거치셔야만 해요. 그래서 글씨를 쓰실 때 아까 제가 캘리그라피라는 글자를 쓰실 때도 보셨겠지만 이렇게 들어가서 마무리. 항상 붓이 끝이 거꾸로 들어갔다가 전진한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세로선도 한번 그어볼게요. 세로선도 똑같은 방법으로 붓이 거꾸로 누웠다가 누운 붓을 다시 일으켜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누웠을 때 화선지에 닿았던 부분만큼 그대로 일으켜 세워서 내려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돌리는데 이거를 진짜로 붓을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누워있는 붓을 세워서 제 위치로 만들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쓰시고 나서 이렇게 붓이 뾰족하게 되면 제대로 쓴 게 맞고요. 이게 안 된다면 조금 잘못된 거라는 거를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직선을 한번 그어 볼게요. 여깁을 합니다. 다시 붓을 누워있는 붓을 세워서 직진, 여기서 돌려서 회봉을 하시면 됩니다. 세로획도 다시 한번 그어 볼게요. 여깁해서 누웠던 붓을 눕혀서 내려서 돌려서 세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캘리그라피를 하게 되면 기역 니은부터 한번 써봐야 되겠죠? 어떻게 쓰는지 제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역 씁니다. 붓은 항상 종이와 직각이 되게 하시고 팔은 바닥에 대지 않도록 바닥에 대게 되면 손목만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큰 글씨를 쓸 수가 없어요. 작은 글씨 쓰실 때는 이렇게 대고 쓰는 경우도 간혹 있긴 하지만 기본은 항상 몸에서 살짝 팔이 떨어진 상태로 쓰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항상 직각이 화선지와 붓이 직각인지를 확인하시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기역 여깁했다가 내려옵니다. 보통 기역도 약간 가로로 세로로 쭉 내려오는 형태로 쓰시면 될 거예요. 니은 여깁했다가 니은 여깁했다가 디귿. 잘 보이시나요? 리을 자, 먹도 한번 찍을 때 한번 살짝 찍으셔서 다시 한번 벽에다가 이렇게 긁어서 사용하시면 돼요. 리을 미음 비읍
비읍도 다시 한번 써볼게요. 여깃에서 내려와서 붓을 살짝 끌고 올라가셔서 오른쪽으로 다시 붓끝을 올리셔서, 그럼 붓끝이 꺾어져 있죠? 이거를 다시 내리시고 살짝. 그 다음에 시옷, 이응. 이응도 너무 동그랗게 하지 않고 약간 삼각형 모양이에요. 이 정도 형태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읒, 치읓, 티읕, 피읕, 킷. 이런 식으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한번 따라서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한 번에 써지진 않고요. 천천히 따라서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리을 같은 경우 굵으면서 점점 얇게, 치읓도 굵은 액에서 얇은 액, 이렇게 얇은 액들이 살짝 보이죠? 캘리그라피를 하실 때는 이렇게 얇은 액들이 살짝 굵은 액과 섞여서 조화를 이루면서 쓸 수 있는 글씨랍니다. 그래서 이게 기역, 니은이 사실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단어를 쓰면서, 글자를 쓰면서 또 계속 이게 들어가기 때문에 너무 이거에 집착하지 마시고요. 몇 번 써본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기본적인 그런 기역, 니은을 가르쳐 드렸는데, 사실은 이거 외에도 똑같은 기역도요.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런 기역을 쓸 수도 있고요. 리을도 이런 리을을 쓰실 수도 있고요. 이런 리을도 쓰실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쓰시면서 이제 차차 배워가면 되는 거고요. 기본적인 서체는 이렇게 쓰시는 걸로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한 글자부터 연습을 한번 해볼까 해요. 그래서 요거 몇 번 연습해 보시고, 좀 전에 얘기했던 역입, 중봉, 회봉 요거 연습하시고, 붓이 종이와 항상 직각을 이루도록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붓이 옆으로 누울 경우 붓에 닿는 면이 계속 똑같은 데만 닿아서 이런 굵고 얇은 글씨를 다양하게 쓰실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그거를 집중적으로 성긋기와 기역, 니은 정도 한번 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